반갑습니다. 박소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 물건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에서도 주의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건축물 현황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사례를 접근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 박소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됐음? 렛츠고!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그러니까 4월 24일이죠. 제가 울산지방법원 경매 수대리 두 건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법원 매수대리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또 자격도 없이 선량한 분들을 좀 뽐뿌질하는, 그러니까 작업하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분들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인 가격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분들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모습,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 혼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건절되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된 브리핑, 또 제대로 된 지역 전문가로서 브리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8220,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516-20,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종 건생의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또 변경돼서 제조업 플러스 음식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02.5평, 건물 면적은 99.78평, 약 100평 정도 되고 토지도 굉장히 크죠. 감정가는 8억 758만 8,480원, 최저가는 49%인 3억 9,517만 8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5월 16일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 자체가 약 4억이 안 되는데요. 제가 여기 원가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가치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원가법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맞다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입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활용처가 있는 분들에게 맞는 합리적인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것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돈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하나하나씩 또 영상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각 물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토지는 302.5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물은 1층이 60.2평이고 2층이 39.76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둘 다 되어 있긴 한데 여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제조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관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1층은 제조업소가 맞고 2층은 음식점으로서 영업 허가를 받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납부를 했더라고요. 이 규모에서 신축으로서 바로 음식점으로 갔으면 2층에서만 한 2천만 원 정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건축에 제조업을 했다가 같은 이종 건생에서 음식점을 겸업하면서 이게 10톤이 좀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 얼마 정도 납부한 건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용 승인은 2022년 5월 20일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의 1층 도면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기 1층에 보면 10인승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는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대수에 대해서 표시가 없었는데 이렇게 건축물 현황도를 보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2층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2층에서 어떤 식당 같은 거나 카페 같은 걸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여졌던데 어쨌든 10인승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입구에 바로 화장실을 배치한 것은 이건 조금 마이너스로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들어간 입구에 바로 그 집에 화장실이 보인다. 이것은 식당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뭐 식욕을 돋군다라는 뜻은 아닐 거니까요, 이게. 그런데 1층을 제조업을 하면서 배치를 이렇게 좀 아쉽게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이 앉아있는 것도 나중에 제가 현장 영상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다른 제조업소로 쓰기 위한 것이라면 대형차가 돌 수 있는 마당,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앉은 곳 외의 그 부분들이 너무 좁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마주치는 곳이 첫 인상이 화장실이라는 거. 뭐 이건 마이너스죠. 하지만 여기 보면 냉동 창고 있습니다. 자재 창고 있고요. 냉동 창고 지으려면 좀 비싸죠. 자재 창고야 뭐 칸막이를 쳤다 하지만 아무튼 냉동 창고가 있으니
또 사무실도 별도 있고요.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을 한번 살펴보면 여긴 또 화장실이 이쪽에 있죠. 그렇다면 건물에서 하수도나 오폐수 라인을 이렇게 잡을 때 2층에서 1층으로 다이렉트 연결된 것도 아닌데 굳이 아까처럼 1층에 화장실을 이 위치에 둘 이유가 없었는데 좀 애매한 거죠. 아무튼 여기가 로비고 여기가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공서 쪽에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 착공신고 들어가고 2022년 5월 20일에 사용 승인되었는데 나중에 2022년 6월 14일에 여기를 2층에 대해서는 제조업 시설에서 이전 건생에 일반 음식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149만원, 그리고 2023년도 이후부터는 19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0톤 이하일 때는 부과되지 않다가 10톤 넘어서부터 부과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1톤은 안 되는 10점 얼마 정도 되는 거였는데 같은 이종 건생에서 나중에 업종 변경을 하면서 냈기 때문에 128만 7천원 정도 납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2층을 식당으로 넣었다고 하면 2층이 약 131제곱미터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식당으로 밀어넣었으면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만 약 2천만원 정도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덕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을 인수해서 식당으로 하시려는 분은 이미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이 납부됐고 제로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층도 식당으로 바꾼다 해도 10톤이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0원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을 좀 더 작게 내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건 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천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0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계산이라는 게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이나 감정평가 요항은 제가 입지 분석할 때나 현장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전입세대나 사업 등록된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글을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소유권인데요. 여기 보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된 것은 나중에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여기 새로운 건물을 올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2022년 6월 17일 건조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 사이에 끼어든 게 없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도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소유권, 참고적으로 거래가액은 3억 1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평당 100만원 정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등기 원인이 매매이고요. 동일한 날짜인 2021년 4월 23일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사이에 또 끼어든 게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어쨌든 302평에 3억 1천이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거래됐다고 보고 현재 시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또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의 진입도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인근엔 다 논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도로변에 접하고 있긴 한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 이렇게 단차가 높습니다. 석축을 쌓아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진입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한번 돌아서 꺾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식당으로서의 입지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간 입구에도 보면 옆에 울산로 공업이라는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이 옆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큰 차가 꺾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게 건물을 배치했더라고요. 또 바깥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은 도면에는 아까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는 건데 이 해당 필지 자체가 대형차가 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폭인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이 공장 이게 아마 매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얘를 사들려서 통합한다면은 큰 공장으로서 쓸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건물에 앉아있는 위치를 봤을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도로 쪽, 바깥 도로 쪽을 보는 건데 단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건물 2층 높이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도로 한번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냉동 창고 쪽에 있는 곳, 뭐 가공 공장에 있는 것, 저 반대쪽은 사무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도면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음식점에서 화력 문제로 LPG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아마 제조업을 하면서 그런 화력 때문에 이런 LPG를 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벌판입니다. 사실 뭐 인근에 산업단지에서 식당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어떤 아이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다고 이 허벌판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혼자서 이 넓은 건물에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라 아니라면 누군가 이쪽으로 출근해야 된다면 출근 동선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로 자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도로, 꼬불꼬불한 도로 보이죠? 이쪽으로 흐름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쪽 농로는 막힌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덕신 방향이거든요. 덕신으로 가고자 할 때도 이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극히 적은 차량 흐름만 있는 거고 여기 관광객이 지나간다? 아니면 밥 먹으러 오겠다? 이런 동선은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보시면 아실 거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야 왜 와서 차 몇 대 다니면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도로 흐름망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아주 작게 표시했는데요. 전체를 한번 살펴봐 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진화 해수욕장은 여기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여기 있는 SK 진화 연수원 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였고요. 제가 총 7번 이사를 했는데 제가 신혼 때 두 번째 살았던 곳이 온양 대우 아파트입니다.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임대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이사 갔던 곳이 여기였는데 그 당시에 출근하는 동선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로가 이렇게 뚫렸습니다. 이쪽으로 아주 멋지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도로로 갈 일도 없고요. 부산 방향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곳은 인터체인지를 내리면 이 길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덕신을 간다 하면은 이쪽으로 공단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직선 도로에 가까운 도로를 놔두고 이렇게 둘러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해당 경매 물건이 어떤 식당, 카페를 한다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길 자체가 꼬불꼬불하고 뭐 볼 것도 없는데 논밭뿐인데 이쪽으로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건데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또 여기에 맞는 거 업종을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 입장이고 제가 여기 살아보고 제가 화학단지에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운이자보단 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뭐 2천만 원 낼 거 영원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어줍잖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 논밭입니다. 논밭. 지나가면서 전망 없습니다. 뭐 회화강 뷰라고 말하고 싶으면 굳이 이걸 보고 밥 먹으러 올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뛰어난 맛집이야 할 겁니다. 제가 로드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농촌 식당이라고 보이죠? 옹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주 출입구인데 농촌 식당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물차들이 이렇게 꽉 되어져 있고 여기 공장이고 누가 밥 먹으러 간다는 분위기 안 납니다. 아주 조그만 시골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 그런 것이 잘 되던가요? 옆에서 공장하고 있고 뭐 이런데 거기서 옆에서 밥 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카페에 커피 먹으러 간다? 그렇게 뭐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기타 사방팔방 다 논밭입니다. 꼬불꼬불꼬불 가는 이 길은 뭐 드라이브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가는 흐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한번 카운팅 해보실 분들은 투자한다면 해보셔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1년 정도 상권 분석하면서 그 워치 들고 그 다음에 개수기 들고 양손에 들고 찍으면서 1년 가까이 상권 분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해봤지만 자기가 뭐 그래도 매덕 투자하겠다면은 몇 번은 가서 그런 유동 인구나 차량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변 너머에 이 멋진 도로 있습니다. 직선에 가깝고요. 그러면 실거래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좀 어중간한 모양새입니다. 땅이 300평이라서 큰 거지 이 앞에 있는 땅과 합쳐진다면 모를까 아니면 이 뒤에 땅과 좀 합쳐지거나요. 이 건물 자체도 좀 어중간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건물 현황도에 보셨지만
1층 자체가 냉동창고, 자재창고, 사무실, 그리고 입구에는 화장실 이렇게 이미 건물 배치를 했기 때문에 1층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층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황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근처에 뭐 150만 원 거래된 것은 바로 도로를 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또 지목이 임야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앞에 있는 논을 보면 59만 원, 75만 원, 73만 원인데 제가 앞서 영상에서 농지 전용할 때 제곱미터당 맥스 5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업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에서 70 몇만 원에서 한 15만 원 더하고 여기는 기반공사 같은 거 좀 돼 있으니까 최소 토지의 시세는 100만 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만 원보다 더 됩니다. 하지만 그냥 100만 원을 언더값을 놓고 봐도 302평이니까 토지만 3억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또 100평 정도 있죠. 저 정도 엘리베이터 넣고 건물 지으려면 한 300원 봐줘야 되니까 그것도 3억이고 토지하고 건물 합치면 한 6억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4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있기는 있죠. 원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점같이 표시하고 아주 크게 넣어보면 이 전체가 온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울주군이 재정이 많은 게 온산산업공단도 있지만은 원전에서 어떤 교부금 이런 것들도 크거든요. 이 경매 물건에서 가장 가깝게 바라와야 되는 것은 온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제가 화학단지에서 20년 근무했다고 말씀드렸고 퇴직하기 전 2년은 안전환경팀에서 고압가스 담당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정기보수, 연차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순차적으로 비정기적으로도 계속 정비 업무를 합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유명한 빈살만 왕세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람코의 소유, 여기 S오일 가장 크죠. 고려 아연도 여기 좀 제법 크고요. 대한유화도 있고 뭐 많은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의 정기적인 연차 보수나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백업 업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개전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어떤 그런 파트의 업체들이 필요한데 인근 지역에 있는 공장에는 이미 다 풀로 차 있습니다. 빈 곳이 없을 정도인데 이쪽으로 이런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매 물건에서 봤을 때도 이 길을 통해서 산을 넘으면 공단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대규모 공단 배후 단지에서 백업 스포트 해주는 그런 메인테넌스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1층에 들어간 입구에 엘리베이터 배치하고 화장실 배치하고 막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통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보통은 1층을 제조업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양쪽을 열리는 뭐 그런 큰 문을 설치하고 바로 작업 차량이 그 안쪽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천장에는 천정 호이스트 같은 거 크레인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얘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컨셉을 취해버렸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입찰받아서 멀쩡한 건물을 부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원가법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5에서 6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최저 입찰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현황도를 보고 아까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도 설명을 드렸고 또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도로의 주동선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를 뭐 식당으로 한다, 카페를 한다, 뭐 맛집으로 어떻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온산국가산업단지 쪽에 배후지에 있는 것으로서 메인테넌스 관련 업체들이 이곳을 사용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 뭐 해당 지역에서 제가 근무도 해보고 신혼도 살아봤던 입장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도로의 변화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제대로 현장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브리핑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흐름이라든지 여기서 과연 내가 승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제가 왜 지역 전문가로서 설명을 드리는지 금방 느끼실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경매는 해당 지역 전문가에게, 아시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